안녕하세요. 세상의 썰들을 걷어들이는 썰거지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은 미국의 향후 움직임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죠. 미국의 경제정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실제 위기는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썰거지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중국은 지난 40여 년간 눈부시게 성장해 왔는데요. 기업들에게는 항상 부족한 자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회사를 키워서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고 그로부터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중국 정부 또한 이 점을 인식하고 2015년을 전후로 대출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 대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출 차세 확장, 매출 증가, 상환이라는 선순환의 고리 중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인데요. 그러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이었습니다. 무역전쟁은 관세 부담을 높여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중국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게 되고 이는 가계의 부담을 주게 되죠. 두 번째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봉쇄 조치는 경제의 두 중심축인 생산과 소비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수면 아래에서 작동하다가 점차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부동산 대기업 황다그룹의 위기는 업계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일으키고 있으며 2022년 인민은행의 예금 지급 중단이 대규모 시위를 낳고 있습니다. 감소한 기업 매출과 가계 소득이 투자 여력의 감소를 불러왔고 이것이 부동산 침체로 이어져 악성 채무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며 그 결과가 이제 금융 부문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부채가 GDP의 2.75배에 달하고 있으며 2021년 중국의 GDP가 17조 7천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중국의 부채는 48조 6천억 달러 정도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 713억 달러인데 이는 중국의 부채가 GDP의 15.8배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97년 IMF를 경험할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300억 달러였으며 당시 부채는 1,530억 달러로 5배 정도의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부채는 천문학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충격을 입을 경우 우선 세 가지 효과가 예상됩니다. 먼저 중국에 투자된 자본이 급속히 유출될 수 있으며 이것이 주변 국가로의 한 번의 유입을 일으켜 주변국 증시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위안화의 가치 상승입니다. 급속히 유출하는 외부 자본을 막고 부채를 회수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 위안화의 가치 절상을 유발하면 중국산 생필품에 의존하는 세계는 상당한 물가 상승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은 중국 시장에 높은 의존을 보이는 기업에게 타격을 가합니다. 추가로 위안화의 가치 왜곡으로 인하여 중국이 해외에 투자한 자산 가격에 급격한 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세계 경제에 초래할 영향은 막대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경기 부양에 따른 부담을 안고 있는 가운데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어디일까요? 미국은 2008년 경제 위기를 경험했고 동일한 실수에 대해서는 나름의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기에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아직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미국의 일거수일투족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위기는 보통 우리가 주목하지 않던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